안녕하세요. 라츠체 부장입니다. 제가 중고차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건, 사고, 사기꾼들이 끊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정직하게 영업하고 장사하시는 저희 같은 분들이 또 먹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허위 딜러가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허위 딜러가 없어지면서 이제 매입 사기가 일어났었고요. 매입 사기 다음에 이제 뭐 수출 매입 사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차를 받은 이후에 과도하게 금액을 깎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게 3자 사기입니다. 이게 3자 사기는 제가 중고차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생겼다 없어졌다 했는데 최근에는 좀 진화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지인이 이 중고차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가격을 조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차를 처분하실 때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최대한 안전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차량을 파실 예정이라면 이런 일 안 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좀 유명했었죠. 뺑소니 서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뭐 도망친 다음에 도피하고 주변에 도와주고 대포폰을 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 지인이 얘한테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자친구인데 이 사람한테 3자 사기를 당해서 BM6GT 5,500만원을 3자 사기를 당했고 어떻게 됐냐, 얘가 뺑소니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이제 형사로 넘어와가지고 형사가 조사를 하면서 핸드폰을 봤는데 이 한 개의 번호에 부재중 전화가 15개, 20개가 와 있으니까 얘는 뭔지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3자 사기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도 있고요. 그래서 왜 3자 사기가 늘어나냐고 생각을 하면은 최근에 들은 걸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 지금 3자 사기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면은 징역이 최소 3년에서 5년, 근데 3자 사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걸린다 하더라도 징역 1년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애들이 3자 사기를 해서 지금 대구, 수원 이런 쪽에 엄청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당한 지인은 일단은 좀 욕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가격 시세를 아는 젊은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6GT 차량이 한 6,500에서 왔다 갔다 팔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고차 이렇게 알아보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저희도 뭐 이제 금액이 차가 6,500이니까 한 6,000 정도에서 이제 매입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요 당하신 분도 이제 대략적인 시세를 아니까 내가 좀 더 팔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근마켓이랑 뭐 카페 이런 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접근을 한 거죠. 이제 요 아이가 접근을 해서 6,500 드릴 테니까 거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500을 거래하기로 했고 대구의 딜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딜러가 5,500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구 딜러는 이제 3자 사기인 거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보러 왔고 타키랑 인감을 다 받고 그 자리에 돈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딜러는 출발했어요. 이 딜러는 3자 사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차를 가지고 오면은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가 갖고 와서 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딜러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차는 가지고 와서 다시 차를 판매를 했고요. 이 딜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손님은 똑같습니다. 얘한테 뭐 6,500에 차를 팔리기로 했는데 5,500만 들어온 상황이니까 1,000만 원이 안 들어왔다라고 전화를 하고 다시 계좌를 백해주고 계좌를 백한 상태에서 이제 이 딜러는 대학 타고 올라갔고 이전까지 다 완료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5,500이 뜬 거예요. 그래서 뭐 딜러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딜러도 뭐 그렇게는 못 해준다. 뭐 딜러한테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대요. 5,500 사갔으니까 내가 5,700에 사가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앉아서 5,500만 원을 날린 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났고 이제 사기로 신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얘가 아마도 그 지인분의 5,500만 원을 했으니까 술을 처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이제 뺑소니 사고를 치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에서 이제 형사가 핸드폰을 보다가 부재중 전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보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고를 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엮여서 재판이 아마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다 덤탱이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소비자는 자기 차가 있겠죠.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이런 동호회 판매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기꾼이 이 글을 보겠죠. 이 글을 보면서
차를 내가 살 테다. 얼마면 됩니까? 하면은 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금액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금액에 오케이, 내가 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사기꾼이 이제 딜러들을 검색을 하겠죠. 뭐 엔카나 K카나 KB차차차나 이제 요런 데를 보고 지금 광고돼 있는 개인 딜러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개인 딜러들이 한테 전화를 해서 가격차가 있는데 이게 처리가 돼야 돼서 처리를 하고 나면은 사장님 차 무슨 차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사겠다. 근데 이 차를 사려면은 먼저 이 차를 매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시간이 안 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차 매입을 하고 보험이랑 정리를 해서 이번 주 뭐 주말에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요. 뭐 결국 이런 말장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뭐 내가 예전에 딜러를 했었는데 지금 서울로 와 있는데 내 지인분이 이제 차를 팔려고 한다. 뭐 예전에 사장님한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한테 2,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매입가가 뭐 1,800일 수도 있고 1,5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딜러도 이제 저희가 뭐 올해 일을 했든 안 했든 이제 서류랑 뭐 이런 거를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딜러가 갈 거고요. 이제 멀리 있으면은 이 딜러가 탁송기사를 보내게 됩니다.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 탁송기사 갔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탁송기사는 손님이 차에 타고 있거나 손님이 있으면은 이걸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이 인적사항을 가지고 이 소비자가 다 떼놓겠죠. 소비자가 서류도 다 떼놓고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소비자가 5,000만 원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사기꾼이 나 5,000만 원에 매입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얘는 이 딜러한테 이 차를 얼마 잡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 4,500만 원, 4,000만 원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 매입 서류랑 매도용 인감이랑 뭐 이런 거 확인해서 떼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사진으로 확인받고 탁송기사가 확인하고 돈 입금하겠습니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진으로 확인했고 탁송이 가든 딜러 가든 차키를 다 받은 상태에서 자 이 딜러는 계좌에 4,500만 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5,0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4,500이 들어왔으니까 요 딜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요 사기꾼한테 계속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여기 앞에서 안 합니다. 아니면 차 안에서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얘한테 다시 전화를 합니다. 5,000만 원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4,5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딜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차가 있어서 좀 헷갈렸나 보다. 다시 백을 해주면 우리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입금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백을 받는 거죠. 이 계좌가 아니라 이 사기꾼 계좌로 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되는 거죠, 사기꾼은. 그리고 만약에 차 키랑 뭐 이런 거를 넘겼다. 그럼 이 딜러는 차를 안 줄 겁니다, 소비자한테. 소비자에게 차를 안 줄 거고, 만약에 차 키를 안 넘겼다. 그럼 얘는 차에서 안 내리겠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 하면은, 결국은 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두 피해자끼리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도 피해자고 딜러도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거에 대해서 판결이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딜러가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판결의 여부는 결국에는 이 딜러가 얘가 삼자 사기라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좀 하다 보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알고도 돈을 받고 차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같이 해서 뭐 약간 공범 아닌 공범으로 체크를 해서 돈을 돌려주라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딜러도 진짜 몰랐고 얘랑 정말 별개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구나, 차를 받아서 이렇게 이전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가 결국 돈을 받고 서류랑 인감이랑 차를 다 넘겼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을 성립한 걸로 보고 이제 얘 소비자는 이 사기꾼과의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이 소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가면은 여기 딜러한테 와서 매일 싸우고 울고 봐달라 하고 이 둘이서 계속 싸우고 이 둘이서 소송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얘는 돈 들고 날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데 한 2,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판매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당근마켓 요즘 많이 한다고 하시죠. 뭐 개인 거래 많이 한다고 하고 직거래 카페나 이런 데 있는데 이런 사기꾼들이 거기를 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썼던 상품 뭐 누가 100만 원, 200만 원 더 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은 요즘 중고차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시세가 거진 다 나와 있고요. 그 나와 있는 시세가 거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매입 금액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이 맞다라고 하면은 차량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일 처리가 잘 되는 곳을 찾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할 수가 있는데 이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더 받으려고 한다면 옛날에 허위 딜러들이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죠. 허위 딜러들은 2, 300만원 차를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틈을 노려서 사기를 쳤던 거고 삼자 사기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려는 사람의 틈을 노려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계약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시면은 뭐 탁송이 왔던 딜러가 왔던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계약서에는 딜러들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삼자 사기에 대한 걸 거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자 사기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이 소비자가 다른 분에게 이체를 했을 경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절대 이체하지 말라. 이런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적은 과정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삼자 사기에 대한 게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딜러들은 사실 이렇게 사기꾼이 온다고 해도 삼자 사기네. 근데 생각보다 매입 시세가 괜찮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면은 조금 속 시끄럽겠지만 눈앞에서 1000만원, 1500만원 벌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 시끄럽겠지만 가지고 와서 이 차에 대한 소유권을 상사로 이전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끝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찝찝하다고 하시면은 중간에 다른 업체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너무 비싸게 금액이 나왔다 이러면은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혹시 딜러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에 대한 거 자기가 안 오고 매입팀이 간다 뭐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11년씩 모하비 수출로 인해서 한번 연락이 왔는데요. 이분도 지인입니다. 근데 650, 700을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의 수출 시세가 지금 300에서 400 사이입니다. 10년의 11각자이기 때문에 이게 15년, 16년이 넘어가면은 600에서 7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11년, 10년 요 정도씩에서는 4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세인데 600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지방,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사람을 보내서 차를 1시간 동안 받고 근데 이분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수출 매입 사기입니다. 그래서 차를 올려 보내면 이제 말소가 안 될 거고 이제 금액을 까기 시작하겠죠. 이런저런 내용을 상대로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인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돼 있고 매입 사기 같은 느낌이 난다. 이분은 좀 반대예요. 700을 입금을 해줄 테니까 세금 때문에 50을 백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일단 시세가 안 맞습니다. 간혹 이렇게 한 대 남아서 아대를 맞춘다고 해서 좀 높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과연 개인 일반한테 잘 걸릴까요? 당근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당근에 내가 시세보다 좀 비싸게 올려놓고 이렇게 비싸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업체라고 한다면 한 번은 의심해보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제일 크게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법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들의 형량이 너무 낮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치는 새끼들도 많고 사기꾼들도 너무 많은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기에 대한 형량은 일단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믿을만한 업체, 믿을만한 곳을 선정을 해서 이런 내용들 설명해 주는 곳을 상대로 좀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도 구입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금액에서 평균치에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차를 팔 때도 지금은 인터넷만 검색을 하면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뭐 2천만 원에 팔린다고 하면 약 10% 정도 빼면 매입 금액이에요. 한 1,8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 생각을 하시고 몇 군데 이제 넣었는데 뭐 1,850, 1,900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파시면 되고요. 개인 거래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뭐 다른 업체에 간다 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뭐 직접 진짜 개인 거래가 돼서 같이 이전 사업소 가서 이전 사업소 앞에서 돈 주고 받고 거기서 이전까지 완료한다 그런 거는 또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뭐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 차가 엔카에서 5천만 원에 팔리는데 내가 5,100, 5,200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다른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주변에 이 매입 사기가 너무 많아요. 대구 딜러들이 많이 당했는데 대구 딜러들은 차 매입을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오고 이쪽 충북으로도 가고 충청도로도 많이 갑니다. 거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탁송 거래를 하는 거를 맹점으로 잡고 이렇게 시작을 많이 했고 요즘은 이 매입 사기 팀들이 수원이나 경기도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도권, 대구권에서 만약에 차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 경남권까지는 다 제가 직접 다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서 돈 안 받고 무료 견적 보고 매입 금액, 사고 이런 거 체크한 다음에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확인 못한 사고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하고 손님한테 성능 점검지 보여드리고 손님이 이 금액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다시 차를 갖다 드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금액 내에서는 최대한 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는 나는 이 금액에 자신이 없다 하면은 다른 분한테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게 사기꾼이나 다른 업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속여서 왔을 때 다시 저희 금액이랑 비슷해지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나에게 아주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과연 나를 통해서 이런 비싼 금액이라는 기회가 주어질까? 내가 그 정도로 운이 좋은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도 똑같고 중고차도 똑같습니다. 싸고 좋은 매물은 결단코 모르는 삼자에게 잘 가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먼저 가고 내가 먼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이런 내용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조금 요거를 보시고 내가 혹시나 매입 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계속 투명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힘을 내서 밝은 투명한 정직한 중고차 시장이 장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